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3th of August 2021, Friday. Now 4: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애경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선선해지긴 했는데 새벽 5시도 아직 안 됐는데도 후덥지근합니다. 그래서 좀 샤워를 하고 저희 이제 어머님도 같이 샤워를 좀 하시고 좀 간식을 좀 먹고 그다음에 좀 리서치를 이것저것 좀 많이 어제 저녁서부터 오늘 새벽까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경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애경 산업 하면 이제 제주항공,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항공사도 전반적으로 힘들어졌는데 사실 코로나 상기기 전까지는 제주항공이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애경 산업도 뭐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가가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거기다가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화장품 쪽이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요즘 많이 꺾이는데 애경은 중국에 적극적인 진출을 안 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화장품 플러스 생활용품도 있지 않습니까? 애경은.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대 오프라인 매장인 이게 이름이 뭔가요? 프로야라는 데하고 MOU를 맺었고 온라인에서는 징둥닷컴이랑 진출을 했는데 여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에 굉장히 깜짝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애경산업이 이제 반짝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쭉 보면 부채 비율이 진짜 낮아요. 2020년 기준으로 30.45%니까 빚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경산업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우리 여자 회장님, 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으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회사를 아무래도 여자 경영자가 먹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위가 제주항공을 맡았고 아들이 이제 애경산업을 맡았었는데 그 이제 아들 되는 분이 지금 회장으로 취임을 했는지 아니면 그 여자 회장님이 아직까지 회장님으로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어찌됐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신규 사업 투자는 여태까지 별로 없었는데 어찌됐든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미래 성장 모멘텀을 잡은 부분이 앞으로 애경 산업이 좀 성장을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을 이렇게 잘 하면 또 다른 나라도 이제 순차적으로 공략을 하겠죠. 일단 애경산업이 25,950원으로 어제 장을 마감했고 어제는 1.89% 내렸습니다.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서 어제는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전고점이 3250원이니까 한 15% 정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네요. 그리고 시총은 6,853억이고 외국인 지분은 2.47로 많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는 매출이 6,996억, 그리고 2019년이 최고 매출이 좋았네요. 7,013억,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5,881억 확 떨어졌다가 올해 예상치는 5,988억 거의 6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도 좀 회복을 하는 모양새고요. 영업이익은 2018년에 792억, 2019년에 606억, 2020년에 224억, 올해는 332억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은 2018년, 19년만 해도 11.92, 8.64였었는데 작년에는 3.80로 떨어졌다. 는 5.54로 증가, 어찌됐든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중간에 있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폭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애경산업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라 우리가 어찌됐든 투자 규모가 좀 있는 경우는, 투자 규모가 작은 경우는 사실 지금 투자할 회사들이 너무 많고 투자 금액이 좀 돼서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양하신 분들은
애경 산업도 같고 요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꾸준한 앞으로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주식도 좀 갖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아마 조금은 일단 산 다음에 한번 앞으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추가 분할 매수를 할지 어떨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피가 역시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또 옵션 만기일이라는 걸 감안하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어찌됐든 지금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도 있고 사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까 오늘은 아마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경제에 많이 기여하겠다 요 정도의 성명이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M&A는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아마 지금 벌써 뭐 M&A 할 대상은 예전부터 계속 물색해 오던 거고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검토가 될 것이고 투자 계획도 미리 다 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어떤 언론에서는 그러다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걸 봐가 이거 봐라 사면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면 발표가 된 것 같고 사실 주가가 오르기까지는 좀 힘들고요. 사면이 아니죠. 가석방 받고 나와서 뭔가 발표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들이 있을 때 거기에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경제 방송이었는데도 뭔가 그런 약간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관계 중심 전도 여기 이제 어제 했었던 말씀인데 어제 했던 말씀을 우리가 여기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Ask God to find the balance in my life. 나의 my life 인생에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신께 ask 질문을 하라 이런 뜻인데 참 삶의 밸런스라는 게 모든 일에 있어서 밸런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애경산업에서도 봤지만 너무 성장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면서도 안정도 추구를 해야 되고 한쪽으로 너무 되다 보면 애경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안정만 너무 추구를 했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안정만 추구해야 된다고 안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도 똑같잖아요. 은행에만 집어넣으면 안정을 추구해서 돈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물가가 예를 들면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오르면 그게 또 안정적이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리하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갖고 결국은 투자 때문에 망가지는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답답하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막 성장하는 산업에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막 투자를 안 하면 뭔가 앞으로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남들은 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만 투자 안 해서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투자하다 보면 뭔가 사람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한쪽 방면으로 가다 보면 계속 그 방면으로 더 가려는 그런 거가 있는데 여기서 밸런스를 바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어떤 실패라든지 고생했던 경험을 쌓으면 아무리 좋은 시점이라고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이 편에는 약간 무리하게라도 투자를 해야 될 타입인가 이 편에서는 지금은 조금 투자를 좀 요 미묘한 경계가 그게 바로 경험이고 실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미묘한 시점에 그 마음의 간발의 차이인데 그 간발의 차이를 계속 뭔가 매번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좋은 성과를 점점 만들어내면서 그 확률을 높여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중요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밸런스가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분산 투자를 하지만 무조건 기계적인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험과 또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지금 위험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또 수익성도 추가하고 여러 가지 이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애경 산업이 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좀 가치를 추구하시려는 부분은, 애경산업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중국에서 좀 찾았기 때문에, 물론 중국이 외부적인 변수가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화장품과, 애경은 또 막 그렇게 고가를 공략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늘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화가 생각이 나요. 중국이 공산당화가 되면서 중국 공산당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여자들을 화장을 시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폐해고 악 아니겠냐 그랬더니 그 중국의 그 마오쩌둥 뒤에 있는 이인지 아마 저원라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여자들이 화장을 할지 말지는 여자들이 결정을 하지 당신이 왜 그걸 신경을 쓰냐.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들이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은 어떤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어떤 컨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기본적인 필요한 제품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장품도 굉장히 필수품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필수품하고 그런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갖고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예를 들면 어떤 좀 무역보복 이런 리스크가 와도 애경은 비교적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추구하는 분들은 애경 산업을 분할 매수로 조금 지금 시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던 주식 상담 온오프라인을 무료로 하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또 하나 잉글리시 샤우팅 참석하고, 일주일 무료 참석 가능하니까 줌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본 수업은 아침 7시하고 9시에 있고, 저녁 10시에 발음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초보 잉글리시는 현재 6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료로 한 달 8월 진행하고 있는데, 추후 시간 변동은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그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